이제 SNS 광고 마케터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체 뭘 공부해야 되지 하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가주시면은 그래도 이거 봤던 문제인데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NS의 이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메타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 및 기능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메타 픽셀. 이 메타 픽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설치를 해서 광고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메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기라든지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이런 광고 성과 측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 픽셀 설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전환 API. 전환 API 같은 경우는 웹이나 오프라인 이벤트 혹은 고객 행동을 서버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로 공유하면서 픽셀과 함께 사용을 하고 성과 및 측정 개선을 한다. 이러한 도구인데, 이 전환 AP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환 API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픽셀에 비해서 연결 문제 그리고 광고 차단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쿠키 값을 확인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이 전환 API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픽셀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SDK. 메타 SDK 같은 경우는 앱에서 취하는 행동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분석 도구이고, 4번이 메타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 및 기능이 아닌데요. 웹사이트 서치 콘솔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웹사이트 최적화 그리고 인덱싱 상태를 검사하는 툴이기 때문에 메타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브랜드에서 SS 컬렉션 시즌 상품을 소개하려고 한다. 시즌 신상품 및 이미지 20개와 15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사용해서 구매 고려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형식은? 인데, 이 이미지랑 동영상을 함께 사용을 하고 SNS 컬렉션 시즌 상품을 소개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미지나 동영상이 들어가고 여기에 컬렉션 시즌 상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광고를 저희는 카탈로그 형태의 광고라고 하고요. 이 31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다음 중 페이스북 광고 형식의 유형 중 카탈로그가 필요한 광고 형식은? 4번 컬렉션 광고입니다. 이 컬렉션 광고랑 카탈로그는 같이 묶여 있는 거고, 이 컬렉션 형태의 광고를 하려면 카탈로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비즈니스에서 지원하는 광고 형식에 대해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메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필요하잖아요. 이 이미지랑 동영상을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이거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개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1번, 뉴스피드 또는 인스타그램 피드는 정사각형 이미지와 4:5 비율의 동영상이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인터랙티브 요소나 스티커 등을 활용을 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스트림 동영상은 버티컬 영상이 적합하다인데,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가 포함된 동영상 표시를 위해서 버티컬 형식이 아니라 가로 방향의 16:9 비율이 적절합니다. 메시지의 홍보 메시지는 모바일 전용이며 1.91:1 또는 16:9 이미지가 효과적이다. 이 메신저의 홍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스토리 또한 이 세로 방향의 9:16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캠페인 세팅 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고객이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해 TV CF를 제작하였다. 해당 브랜드의 비즈니스 목표는 조회수 극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 조회수 목표 캠페인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이 브랜드는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하여 CPV 효율성 확보를 하려고 한다. 1번
스토리형, 세로형 영상이 인기가 많으니 9대 16 동영상만 사용한다. 우리 만 사용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라는 거 저희 뭐 수능 볼 때도 알았죠? 이거는 아닙니다. 2번 페이스북 노출 지면과 인스타그램 지면에 적합한 1대1 비율의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러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1대1 비율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입니다. 자동 노출 위치 및 자산 맞춤 설정을 하고 노출 위치별로 다양한 화면비 사용 아니고요. 메시지 스토리는 9대 16 비율보다 1대1 비율이 적합하다. 요건 이전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16대 9 이미지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브랜드가 선택해야 할 입찰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브랜드는 광고에 대한 도달과 광고 비용 지출의 예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선택한 기간에 타겟 고객에게 빈도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다. 이 도달, 빈도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면은 CPM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CPM 같은 경우는 1000의 노출당 비용을 뜻하거든요. 다음 문제를 보면은 브랜드 캠페인 진행에 있어 도달 및 빈도를 조절하는 광고를 구매할 계획이다 라고 하죠. 이 도달 및 빈도 하면은 CPM 요거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인데 여기 SNS 광고 마케터 자격증인데 유튜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문제를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디오 리마케팅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브랜드의 인지도 그리고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타겟 방식입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비디오 리마케팅을 위해서는 태그를 심어야 한다. 리마케팅을 위해서는 별도의 태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2번, 영상이 업로드된 유튜브 계정과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진행할 구글 애즈 계정을 서로 연동해야 된다. 이 연동이 되어야지만 광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시청자 목록 최대 36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최대 시청자 데이터 보관 가능 기간은 540일입니다. 4번, 비디오 리마케팅 적용 시 입찰가가 할증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가는 기존에 있는 다른 광고와 동일해요. 40번,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한 개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개 구글 애즈 계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리마케팅으로 생성한 목록은 GDN 광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비디오 리마케팅을 위해서는 별도의 태그를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별도의 태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4번, 비디오 리마케팅은 광고 입찰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사실 비슷한데 이 리마케팅 관련해서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브랜드가 보유한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 15초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구글과 관련된 도구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비디오 빌더가 이 브랜드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 15초 동영상이 제작한 도구이고요. 여기 사실 뜻만 봐도 비디오 빌더 이렇게 아실 수 있죠?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비디오 애드 시퀀싱이라는 거는 원하는 광고 순서로 스토리텔링 광고 진행이 가능한 도구이고요. 디렉터 믹스 같은 경우는 타겟 고객별 맞춤형 메시지를 담아서 많은 수량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범퍼 애드, 이 범퍼 애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있는 광고인데 광고 노출 시간이 6초 이내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고 직관적인 메시지로 임팩트 있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42번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고요. 구글의 맞춤형 메시지 동영상 자동화 솔루션으로 타겟 그룹별 맞춤 크리에이티브를 전달하는 방식의 도구는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디렉터 믹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 입찰 방식은
SNS 광고 메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다음 중 입찰 방식이 다른 한 가지 상품은 무엇인가? 요거는 사실 답변이 잘못된 거라서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트루뷰 디스커버리랑 1번이랑 2번은 사실 같은 광고고요. 이 광고가 요즘엔 인피드 동영상 광고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요거는 CPV 형태의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CPM 마스터헤드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CPM 원하는 비용만큼 집행을 해서 노출수를 확보할 수 있는 광고고요. 범퍼헤드 또한 CPM 마스터헤드와 동일한 C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동일한 광고니까 CPV이고 CPM 마스터헤드 CPM, 범퍼헤드 CPM이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요것도 유튜브 광고를 구글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한데 이 타겟팅 종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아시고 계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낼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나신 뒤에도 어떠한 타겟팅이 있는지 이 타겟팅이 어떤 기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아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BTS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타겟팅은 무엇일까? 요것은 게재 위치, 채널 타겟팅이에요. 사실 요 채널 가로가 나와 있어서 사실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채널이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게재 위치 타겟이라고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재 위치 타겟팅은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BTS 유튜브 채널 이나 내가 원하는 특정 채널이나 동영상을 골라서 그 채널이나 영상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팅 기법입니다. 53번 다음은 유튜브 내 뉴스 관련 채널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적합한 타겟팅은 입니다. 아까는 BTS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하는 거고 요거는 뉴스랑 관련된 채널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 이런 거는 주제 타겟팅이에요. 유저가 시청하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뉴스나 게임이나 뷰티 등등 이런 주제들을 묶어서 어떤 주제의 동영상에 게재할지 카테고리를 타겟팅하는 기법입니다. 또 타겟팅 관련된 문제고요. 다음 중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 특정 연령 및 성별 등을 제외하는 타겟팅 방식은 제외하는 타겟팅 방식. 사실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제외하는 타겟팅과 제외 타겟팅이에요. 제외 타겟팅은 유튜브 광고를 집행하실 때 특정 게재 지면이나 유저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제외 타겟팅을 해서 회피가 가능합니다. 사실 카카오나 다른 매체들도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뺐어요. 왜냐면은 가장 메인이 메타랑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약본을 보시면은 한번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은 SNS 광고 마케터 한 번에 합격하자 영상이 바로 있으실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시면 이 영상이라도 좀 반복을 하면서 좀 이 단어가 뭐지? 그리고 어떤 게 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출 A, B형 다 풀어보셨을 텐데 안 풀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풀어보고 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에서 헷갈리는 단어나 기출문제가 그 샘플 A, B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샘플 문제에서 헷갈리는 단어나 개념은 오답 노트로 만들어서 계속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모두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